네, 안녕하십니까. 병원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의 인적 자원 관리를 인사 관리라는 용어로 썼는데, 최근에는 Human Resource Management, HRD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편인데, 병원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앞 시간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는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고, 먼저 병원의 인트로덕션 부분, 그 다음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이나 이해, 그 다음에 병원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세 가지의 어떤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 주체로서의 병원은 대단히 자본직약적이죠. 병상당 현재 투자 금액을 따지면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병상당 한 1인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당히 노동직약적인 경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인적인 자원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단히 병원에서 차지한 임금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사관리, 즉 인적 자원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복잡한 전환 과정을 거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와 함께 대단히 서비스의 품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산업체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조직 구조 측면에서도 복잡하고 관리 요소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고 계층의 수가 대단히 많은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조직 목적이 일반적으로 경영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병원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한 인적인 자원들이 대부분 일반 산업체에서는 경영 목적에 일치된 어떤 그런 조직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는 그렇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직 구성원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현재 23여 직종이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직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서는부터 전문의부터 단순 노무직까지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다 보니 큰 급여 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특성상 면허나 자격에 보유한 인력이 이 주 중심적인 서비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간호직이 전체 인력이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 전문 여성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어떤 진료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다품종 개인적 서비스가 대단히 높은 이런 서비스적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관리의 조직도 과거에는 정태적인 어떤 관리 조직에서 최근에는 좀 동태적 조직 관리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목적은 전체 구성원들이 어떤 조직 목표에 참여의 제고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HRM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참여를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를 해서 생산성이나 진료의 실적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HRM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전상 정보 시스템도 이 부분들의 정보 소통을 통해서 병원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핵심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병원의 인사 관리 시스템 또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반 인더스트리에서 소위 말하는 휴먼 리소스의 관리 추세는 대단히 이 핵심 역량과
퍼포먼스, 성과에 중시하는 이런 조직 체계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연공설이나 이런 어떤 단순 성과에서 직무 기반한 역량 중심의 조직으로 휴먼 밸류가 추세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함께 직원들의 역량 관리 또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인적 자원 관리가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대단히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과거에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어떤 인적 자원 관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공급을 많이 대표하는 일본식 인사관리 제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 중심의 미국식 어떤 이런 조직관리 이론들이 하나의 최근에는 성과나 역량 중심으로 수렴돼가는 이런 어떤 최근의 인사관리나 인적 자원관리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마이클 햄버는 학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디멘전, 인적인 자원 요소가 가진 이 요소에 대해서 본인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 강한 부분이 있다고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역량 관리하는 것이 어떤 조직, 특히 병원처럼 노동 집약적이고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이러한 어떤 조직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어떤 연공급서이라든지 직무 중심에서 좀 이렇게 혼합되어 가는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의 인적인 자원 관리에 왜 중요성을 가지느냐 하면 병원이 차지하는 포션들이 인건비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병원은 전체 한 43%, 중소병원들은 한 50% 가까이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높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타 산업의 평균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10% 정도에서 한 15% 정도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적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먼저 우수한 직원을 모집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모집도 정기 모집, 수시 모집, 내부 모집, 외부 모집 다양한 모집 패턴들이 있고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의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평가와 보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 제도를 거쳐서 능력 관리, 처우 관리가 하나의 인적 자원 관리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적 모티베이션 이론이나 조직 이론에 보면은 우리도 역시 많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긍정적 보상을 통해서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 동기부여가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임금을 높임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점차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직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과연 그러면은 생산성이 있는 직원, 역량 있는 직원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론가가 헬즈버그의 위생 이론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헬즈버그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가지고 위생적인 시설, 즉 어떤 상수도 시설이나 어떤 환경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듯이 동기부여 이론에 있어서
적정한 보상은 기본적인 위생 이론이라는 거죠. 실제 이 헬스부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이 위생 이론이 갖추어진 다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생산성을 있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이유, 소위 말하는 인포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어떤 관리, 심리적인 요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 헬스부의 위생 이론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 관리에 있어서 실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보상 관리에 국내 조사에 의하면은 대략 한 48%, 즉 50%가 임금을 통해서 근로 의료를 증진하는 방법이라고 인사 담당 관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인사조직 관리나 휴먼 리소스 매니지에서 중요한 요소가 상사와 부하의 어떤 인간관계, 소위 말하는 상하간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사에 의하면은 복리후생, 작업 조건이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어떤 위생, 어떤 근무 조건에 이론돼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보상의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크게 임금의 페이먼트는 통상임금, 기본급과 정액급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초과 근무수당이나 초과 급여 수당 이까지를 통상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고, 상여금이나 어떤 스탁 옵션 이런 병원에 스탁 옵션이 없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고, 또 다른 하나의 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임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임금 지불을 위하고 직원들의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평점 요소에는 애티튜드에 대한 평가, 개인의 직무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3대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등급은 A, B, C, D 등급 이렇게 하는 등급이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인사고과의 평점을 하고 있는 7개는 조사를 해보면은 인사고과의 평가 방법은 대부분 상대 고과를 많이 하고 있고, 고과자는 상사가 고과를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한 것을 주로 승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관리 담당자가 향후에 인사고과에 있어서 바람직한 어떤 형태는 뭐냐고 봤을 때 MBO, 목표 관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역량 있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키워드는 역시 목표 관리가 아마 향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어떤 병원의 목표 관리에 대한 것들, 병원의 어떤 생산성이나 성과 관리가 향후에 HRD의 키워드가 될 거라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병원마다 적절한 어떤 목표 관리에 통한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능률 향상이 인사고과 관리나 인사 관리 또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면 평가 또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죠. 상사들이 평가를 하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향후에는 고객의 평가라든지 동료 평가라든지 자기 평가, 이런 어떤 평가의 다양한 어떤 주체자들이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적인 한 사이드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다각도의 평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제일 키워드가 병원의 의료진들의 어떤 업무량의 추계를 통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성과 측정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이 방법인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 내과계 쪽에서는 역시 진료의 건수, 수익, 그 다음에 협의 진단 건수가 일반적으로 평가의 성과가 되겠고, 외과계에서는 어떤 실적, 수익, 수술 실적들이 업무량 평가에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료 지원 파트에는 진료 실적이라든지 진료 건수라든지 마취 건수, 판독률 이런 파트고, 최근에 의료기관들이 고객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함에 따라서 어떤 고객 만족도라든지 병원의 질 관리가 중요하고, 병원의 어떤 경쟁이 있어가지고 병원의 어떤 그 평판 이런 것들이 연구 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의 교육 실적 이런 부분도 의사의 업무 평가량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어떤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직종에 따라서 단일 직급 체계를 가진 데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한 어떤 직종별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파트는 간호 파트인데, 간호부장을 두는 데도 있고, 간호과장, 중소병원들은 간호과장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병상 규모가 300이 넘어가면은 간호부장을 두는 경우가 있고,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이사제를 도입을 하는 사례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HR 소위 말하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병원들에 따라서 국내에서 과조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팀 조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의 사립대학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팀 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체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 조직은 어떤 그 비즈니스 사업 중심의 조직이 그렇게 가능한 반면에, 조금 팀제로 갔을 때는 어떤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과조직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일관성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데, 향후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팀제 조직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HRM에 있어서 병원들이 가끔 이제 직무 분석을 하는데, 직무 분석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잡이 하는 업무 잡에 대한 잡 애널리시스를 하는 것이, 직무 분석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게 대단히 필요로 한데,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들에 있어서는 직무 분석 기술서를 작성을 해서 어떤 직원을 다시 채용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직무에 맞는 어떤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 인사관리 조직, 인사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베이직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직 체계 쪽에서는 단일 직급 체계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또 다단계, 단계별 직무 센서를 3단계 직급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분당 서울대가 요 3단계 직급 체계를 컨설팅 펌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주니어, 시니어, 매니저급으로 해서 그 단계까지는 자동 승급이 가능하지만 주니어에서 책임자로 넘어갈 때는 어떤 특정한 시험을 통과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최근에 눈에 띄는 하나의 직급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인력 진단을 한 수차를 해봤는데, 먼저 인력 진단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병원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인력보다 과다든지 과소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인력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 진단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타 병원과 비교 병원군을 접근한 다음에 직종별로 과다 여부 또는 과소 여부를 평가하는 벤치마킹에 대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타 병원과의 어떤 비교 또는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력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직무기술서는 양식인데 어떤 직무기술서 작성을 하게 한 이후에 이 직무기술서의 주 업무와 부 업무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대략 연간 시간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주 업무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후에 비교 분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직종별 과다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있지만은 때로는 조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신규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할 때에 정원 책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어떤 그 인사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병원의 조직 문화입니다. 병원이 이 조직 문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그 오가네이제이셔널 컬처 자체가 상당히 생산성 조직인지 아니면은 어떤 혁신적인지 아니면 진취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뭐 다양한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 진단을 하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조금 더 변화지향적으로 했을 때의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적정 대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한 어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어떤 대안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찾게 되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병원의 직원의 소위 말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은 미국의 유명 병원의 소위 말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 경영 및 리더십 관리는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 1단계에서 할 수가 있고, 어떤 내가 중간급 리더가 되는 경우는 2, 3단계의 어떤 프로그램을 거쳐야 되고, 만약에 고위 관리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직종에서는 4단계의 내부 교육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이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 우리가 HRM이나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 파트에 있어서 어떤 적정한 어떤 조직 발전을 위한 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내부 인력을 가서 하든 아니면 외부 인력을 초청해서 하든, 이런 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부 조직 역량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 문화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킨지 컨설팅이 말하는 어떤 이러한 요소별로 개인적으로 한번 공공병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에 있어서 고객지향적인 조직에게나 수평적 조직을 위해서는 팀 진료라든지 뭐 협력 진료, 다학제 진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진료진들의 응답이 있었고, 진료 위주의 중심으로 할 때는 효율성 있는 조직 구성을 하자는 의견,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위임 전결 구조를 좀 활용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모 지원 기능 활용, 지역 연계 역량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역 주민과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다, 이런 어떤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조직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들, 조직의 슬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병원에서 조사를 해볼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조직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조직 문화를 제대로 조금
조사를 통해서 어떤 조직 문화를 정립을 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또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은 직원들의 제한 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제한 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소통에 대한 캠페인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고충 상담실을 운영을 하자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는 재분 기부 캠페인이나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조직의 문화, 병원의 조직 문화를 만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조사 활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도 이런 어떤, 병원 경영에 어떤 조금 더, 내실 있는 다양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다소 일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성공한 어떤 100개 병원에서 어떤 병원들이 성공을 했는지 한 4,400개의 병원을 조사를 했을 때 100대 성공 병원이 가지고 있던 조직적인 특징을 한번 이렇게 이쪽 밑에 있는 출처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러한 병원들이 소위 성공한 병원이라고 평가되는 이 병원들은 어떤 조직이 의도하는 목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대단히 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포커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그 reliability,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신뢰랄까요?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분석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것들이 조직의 병원을 운영하는 조직이 미국이 한 17%가 영리병원이 있지만 전체 다수가 비영리법인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무적인 퍼포먼스, 우리가 말하는 조직의 재무관리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목표, 우리가 어떤 내년도의 목표랄까요? 성장률 또는 뭐 병원의 어떤 중요한 어떤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것이 실정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미국 100대 병원처럼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그 밸류 체인 모델인데, 의료 서비스에서는 역시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활동으로 영역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병원에서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핵심 활동이죠. 이것은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것이 병원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핵심 활동이고, 이러한 것들은 역시 병원의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은 지원 활동의 요소들, 우리가 말하는 MIS라든지 기획, 재무, 경영 활동, 이러한 부분의 R&D 활동, 방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나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경영적인 이론을 접목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조직 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밸류 체인 모델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디컬 디렉터 파트와 매니지먼트 디렉터 파트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어떤 메디컬 디렉터 파트에서는 질 향상이라든지 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 활동에 통해서 병원의 내실 있는 진료의 역량을 갖추는 것과, 매니지먼트의 파트에서 방금 말씀 우리 앞서 보아온 것처럼 이런 활동에 있어서는 보다 좀 합리적이고 경영적인 이론을 마케팅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